프리즘 벡터하고 이 굴절적 행렬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1학년 때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수학적인 개념에 보면 그 벡터라고 하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행렬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관측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변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뭘 갖고 설명을 하냐면 벡터에 대한 개념을 갖고 설명한다는 거지. 아까 알려준 것처럼 뒤쪽 방향으로 또는 왼쪽이든지 오른쪽이든지 위로든지 아래로든지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벡터는 그러한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거지. 어떤 움직이는 물체든지 고정되어 있는 물체들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안경광학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이거를 생각하면 되겠지. 예를 들어 각막의 위치를 모는 종이로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모는 종이로 이렇게 그렸어. 각막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요. 그렇죠? 앞에서 보면 이렇게 모는 종이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자, 그리고 동공의 위치는 여기야. 그지? 동공 있지, 동공. 그죠? 동공의 위치. 즉, 이게 각막이고, 요게 동공이에요. 그죠? 동공. 자, 동공에서 보이는 거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 홍채가 이렇게 완전히 닫히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밝은 곳에 갔었을 때 확 닫히는 게 아니라 최소한 어떤 구멍을 남기고 닫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동공이라고 하지. 아주 어두운 곳에 갔을 때 동공이 확장이 된다. 그래서 동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홍채에 의해서 줄어들거나, 아니면 넓어져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동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빛은 항상 여기서 이 동공 안으로 빛은 항상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빛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빛이 분명히 여기로 들어오는 친구들 빛하고 여기에서 들어오는 빛하고 여기에서 들어오는 빛의 위치는 각각 다릅니다. 그렇죠? 자, 그렇지만 각막에 의해서 굴절이라고 하는 물리 현상을 갖고 분명히 뒤에 있는 망막의 어느 한 위치, 그 어느 한 위치가 바로 중심 와 부분이잖아요. 그죠? 포비아 중심 와 부분에 상이 분명히 맺힐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얘네들은 분명히 요게 동공 중심이라면 빛은 이렇게 평면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이동을 할 것이고, 맞죠? 그리고 여기로 입사한 빛은 분명히 빛이 이렇게 이동을 할 것이고, 여기에서 입사한 빛은 분명히 이렇게 빛은 이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죠? 그래서 지금 벡터를 배우고자 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여기서 보인 동공을 통해서 보는 이 망막의 중심와 부분으로 빛은 어떤 곳을 통과하든지 간에 다 망막의 요 중심와 부분에 초점이 맺힐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빔 프로젝트의 위치를 각각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맞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빛이 일로 들어왔을 때는 어떠한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이동을 할 것이냐, 이쪽으로 들어왔었을 때는 빛이 어느 쪽 방향으로 어떠한 크기를 가지고 입사를 할 것이냐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벡터이다. 그런데 우리가 광학기기, 안광학기기 할 때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프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프리즘은 우리가 빛의 경로를 바꿀 수 있는 거는 렌즈에 의해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렇죠? 경로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빛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간다거나, 빛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간다거나. 자, 이거는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하면 바로 렌즈를 통해서 볼록 렌즈를 착용하게 되면 빛의 경로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동을 시킨다는 거지. 원래 가던 방향에 대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시킨다는 얘기지. 그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렌즈를 사용을 하게 되면 분명히 빛이 이렇게 이동을 했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자,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 분산을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꺾일 것이라는 얘기지. 자, 이거는 분명히 이 렌즈의 초점인 이 위치에 대해서, 그렇죠? 이렇게 이동을 할 것이다. 이거를 수렴이라고 하고, 이거를 발산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수렴이라고 발산이라고 하는데, 이 꺾이는 정도, 원래 이 진행하고자 하는 빛에서부터
어느 정도 꺾이게끔 하느냐를 나타내는 척도가 바로 프리즘이라는 거지. 프리즘 양이야. 그치? 프리즘 양. 어느 정도 꺾이게끔 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프리즘 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아까도 했던 것처럼 이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각도를 가지냐라고 하는 얘기는 원래 경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각도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크기, 즉 크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말하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각도를 갖고 어느 정도 위치에 초점에 그 상이 맺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바로 프리즘 벡터의 어떤 성질, 그리고 안광학계에서 우리가 프리즘 벡터를 배우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이거는 여기서 나타내는 것처럼 물론 수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자, 그림으로서 해석을 하는 것. 자, 그림하고 수라고 하는 게 맞나? 문자. 그렇지. 수나 문자로 해석하는 거를 이제 프리즘 벡터라고 생각을 해보면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수하고 문자를 가지고 그냥 해석하는 것을 이제 행렬이라고 한다는 거지. 자, 행렬도 마찬가지로 자, 이와 같은 상황을 한번 그 행렬로 표시해 보자는 거지. 자, 이렇게 나타낸 이게 행렬 표시입니다. 그렇죠? 행렬. 매트릭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그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행렬은 뭐 성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A, B, C, D 행렬이 있어요. 자, 이거를 바로 이제 그 행렬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안경광학에서는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지. 자, 이 행렬을 모든 렌즈는 결론적으로 우선 얘기를 해보면 모든 렌즈라든지 또는 프리즘을 포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빛의 성질들을 경로를 바꿀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이 프리즘하고 렌즈니까 모든 렌즈는 이렇게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렌즈는 행렬로 표현된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안경광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행렬을 바로 굴절력 행렬이라고 합니다. 자, 굴절력은 우리가 디옵터 있죠, 디옵터. 몇 디옵터, 1디옵터, 2디옵터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디옵터의 값을 이렇게 행렬로 나타낸 것을 굴절력 행렬이라고 합니다. 수학에서는 그냥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안경광학에서는 굴절력 행렬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행렬은 수학적으로는 뭐 이렇게 이거는 2/2 행렬입니다. 2 곱하기 2행, 2열 행렬이라고 하는데 수학에서는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있지. A, B, C, D, E, F, H, I, J, 뭐 J 이렇게 이거는 3 곱하기 그러니까 행이 3개고 열이 3개인 3행 3열일 수도 있고 3행 1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안광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굴절력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2 행렬, 즉 2행 2열의 행렬을 갖고 렌즈하고 프리즘을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렬이든지 벡터이든지 간에 우리가 수학적 개념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국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벌써 또 수학적인 얘기네 라고 생각하지 않고 각막이든지 또는 렌즈이든지 그쪽으로 통과하는 빛이 분명히 꺾일 거니까 굴절을 하겠죠. 그 굴절하는 상태를 또는 상황을 벡터하고 행렬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부분들을 바로 이제 그 부분만을 우리가 익숙하게 잘 다룰 수 있으면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방전의 값을 처방전이 있죠. 우리가 뭐 S-1.0 그다음에 컨비네이션 디옵터 컨비네이션 뭐 C-0.75
디옵터, 뭐 축은 뭐 90도 이렇게 처방전을 쓰잖아요, 그죠? 이 처방값을 행렬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렌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렌즈를 2개 했을 때, 렌즈를 3개 했을 때, 이렇게 꼈을 때, 최종적으로 빛은 어떻게 굴절이 될까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이건 어디에서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 트라이얼 렌즈 세트 있죠. 렌즈 세트 있잖아. 이렇게, 그 검한 프레임 세트. 그 안경을 쓰고, 그 앞에다가 어떻게 그 시력이 안 좋으면 거기 가서 그 렌즈, 안경 가공을 하기 전에 그걸 하지요. 트라이얼 렌즈 세트로 이렇게 써서 맨 앞에 어떤 렌즈를 넣느냐면 S 렌즈라고 하는 걸 넣죠. 그죠? 구면 렌즈를 먼저 넣고, 난시가 있으면 그 C 렌즈를 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렌즈가 2개가 될 거야, 벌써. 그죠? 구면 렌즈 하나, 여러분들 검사할 때도 그런 거지. 프로토에서도 분명히 렌즈가 만약에 난시가 있으면 2개가 겹쳐지게 보인다는 거죠. 2개 렌즈를 사용을 해서 잘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이렇게 우리가, 문진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렌즈가 하나일 때, 렌즈가 2개일 때, 게다가 플러스, 그러니까 사시나 사위를 교정할 때, 좀 이따 양안시와 관련된 얘기를 하겠지만, 양안시에서 불편함을 또 느낄 수 있지. 한쪽으로 검사 이렇게 분명히 할 테니까, 한쪽으로 검사를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착용을 하고, 쉽게 걸어보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검사 끝나고 걸어보세요. 이거는 어지러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검사를 해서 처방을 해서 이렇게 렌즈를 해줬는데 양쪽으로 보니까 이게 좀 불편해. 그렇다면 원래 눈은 처방값이 이렇게 나오지만 양안시를 사용을 했었을 때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때 또 어떻게 뭐 어느 정도 빼줘야 되는지 또는 어느 정도를 더 해줘야 되는지가 필요할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할 내용이긴 하지만 부동시나 부등상시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야. 즉 우리 일상생활 말에 우리 짝눈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쪽 시력하고 이쪽 눈이 다를 때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쪽 눈이 바라보는 저 물건의 초점 위치하고 이쪽 눈에서 바라보는 그 초점의 위치하고 그다음에 그 상의 크기가 각각 다를 겁니다. 자, 그 다른 걸로 인해서 어지럼증을 느끼는 거죠. 자, 그 어지럼증이 느껴질 때 바로 우리가 렌즈로서도 교정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프리즘 처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즘 처방이 들어간다면 S 렌즈 하나, 그다음에 C 렌즈 하나, 그다음에 프리즘 렌즈 하나, 총 3개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3개를 이렇게 처방을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보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또는 프로토에서도 그 렌즈 3개가 하나, 둘, 3개 겹쳐놓고 우리가 시표를 보면서 잘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선명하나요? 흐리나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렌즈를 겹쳤을 때, 이 렌즈 3개를 겹쳤을 때 빛이 어떤 크기로 어떤 방향으로 이동할 것이다를 해석할 수 있는 게 바로 프리즘 벡터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렌즈 3개가 있든지 4개가 있든지 간에 다 벡터나 또는 행렬이라고 하는 것. 즉, 만약에 렌즈가 하나라면 여기 하나일 것이고, 그렇죠. 행렬은 하나일 것이고, 또 렌즈가 2개라면, 즉 난시인 경우에 대해서는 S 렌즈하고 C 렌즈가 있겠죠. S 렌즈에 대한 행렬 하나, 그다음에 C 렌즈에 대한 행렬 하나, 총 2개의 행렬의 곱을 이용을 하는 것이 행렬을 2개 곱하면 곱하고 나서 나온 값이 바로 그 빛이 원래 성질이 변한 후의 상태값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배우는 그 행렬하고 조금 다른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x2 행렬이지. 그러니까 그 행이 2개고 열이 2개인 행렬만 다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처방을 할 때 렌즈가 하나든지 2개든지 3개든지 간에 우리가 이 행렬의 곱을 이용을 하면 행렬의 곱, 행렬의 곱을 이용을 하게 되면 최종적인 값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 환자들이 이렇게 처방을 해주는데 매트릭스 막 계산하고 벡터 계산하고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죠? 렌즈를 꼈을 때 잘 보이나요? 저 시표를 읽을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한 과정들에 있는 게 바로 이 프리즘 벡터의 이 수학적인 원리가 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라고 하면 뭐 그 0.25 디옵터를 뺀다 또는 뭐 더한다 뭐 이러한 이
처방을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원리를 갖고 우리가 시행을 하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챕터 8에서 배우게 되는 벡터하고 프리즘 벡터하고 불전력 행렬과 관련된 일반적인 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고요. 그리고